하루 종일 폰 붙잡고 있다가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이거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분의 뇌가 도파민에 절여진 건데요. 오늘은 이 도파민을 역으로 활용해 뇌를 완전히 리셋하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댕동대박! 안녕하세요. 실행력 멘토 생동대장입니다.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사용하시나요? 놀랍게도 전 세계 평균은 하루 7시간, 특히 10대와 20대는 9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짜릿함, 재미, 그 뒤에는 도파민이라는 뇌의 보상물질이 숨어 있어요. 도파민은 원래 적절하게 분비되면 집중력과 동기부여를 높이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지만 핸드폰 사용으로 과잉이 되면 우리 뇌가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폰만 계속 손으로 잡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 도파민 중독을 끊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파민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생산성 폭발, 집중력 폭발로 바꿀 수 있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도파민 중독은 적이 아니라 도파민 중독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파민은 우리의 뇌를 작동시키는 동력인데요. 잘못 쓰면 중독으로, 잘 쓰면 슈퍼파워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도파민을 아예 재설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폰을 그냥 확 없애버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라고 일주일 동안 폰을 안 쓰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대부분 실패해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결핍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다른 방식으로 도파민을 찾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TV에 몰입하거나 결국 도파민의 순환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도파민의 흐름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도파민을 활용해 뇌를 리셋할 3가지 방법 하나씩 따라해볼까요? 첫째, 도파민 스위치인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도파민 보상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의 보상을 설정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에는 도파민 통장이 있다고 상상해볼게요. 무작정 SNS를 보는 것은 마치 통장에서 소액을 자주 인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목표 달성 후 보상은 정기적금처럼 건강한 저축하고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나 과제, 미션 같은 거를 정말 수행하기가 힘들었는데 30분 집중하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는 거를 보상으로 정했다고 처음엔 어색하지만 2주 후엔 그 미션과 과제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3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5분 동안은 폰을 봐도 좋아요. 운동 20분 하고 나면 좋아하는 간단한 디저트 먹어요. 이렇게 작은 목표, 보상의 선순환을 만들면 뇌가 생산적인 행동에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둘째, 미니 도파민 단식. 아예 끊는 게 아니라 하루 1시간만 폰을 멀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책하기, 명상하기, 종이에 글 써보기, 뭐 이런 거요. 탄산음료만 마시다가 물을 마시면 처음엔 밍밍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당연히 불편해요. 이 과정에서 뇌가 다시 자연적인 만족을 느끼는 훈련이 되거든요. 저희 수강생분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를 디지털 프리 시간으로 정했어요. 처음엔 막 불안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에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도파민 집중 트릭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1시간 동안 폰을 아예 꺼두고 뇌가 도파민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활동을 먼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간단한 운동하기, 창의적인 작업하기처럼요. 이 시간을 폰 없이 보내면 하루 종일 도파민이 과하게 소모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스마트폰을 아침부터 보는 것은 100% 충전된 배터리를 한 번에 20%까지 방전시키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 외에도 도파민 일기쓰기가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그날 하루 동안 나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특별히 맛있었다. 또는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눈 진솔한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좋아요 50개와 친구와 함께한 저녁 식사 중에 어떤 것이 더 오래 기억 남는지, SNS 스크롤과 좋은 책 한 권 중에 어떤 것이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지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도파민 식단 짜기. 도파민 식단 짜기인데요. 일주일 식단을 짜듯이 우리의 정신적 영양분도 계획적으로 섭취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20분 독서를 하고 나서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화요일에는 4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한 후 10분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거죠. 수요일에는 30분 운동 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도파민 중독은 막는 게 아닙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과 보상을 통해 우리 뇌는 점점 더 건강한 활동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다 아시죠? 건강한 식단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듯 건강한 도파민 관리는 우리의 정신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만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리셋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고개 끄덕이고 계시죠?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비슷해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실천하지 못하는 숨은 이유, 그 낡은 패턴을 먼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열쇠거든요. 오늘 이 영상 보고도 실행이 안 돼서 고민이라면 실행력 향상에 더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들 올려놓을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우리 매너인 거 다 아시죠?